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그러죠. 내동나옵입니다. 미드맨 인 더 하이 캐슬, 최후의 카운트다운, 1980년작. 기념비적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영화인데 과거를 바꿔서 나의 현재를, 미래를 더 나은 어떤 무언가로 바꾸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전쟁을 반드시 예방하겠다. 다음 전투에서 꼭 이기겠다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이 전쟁사를 연구하고 전투 사례를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거나 괴팍한 취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지금까지 저는 전쟁사 연구자의 관점에서 혹은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가능한 한 1차 사료에 근거해서 소개해 왔는데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 주제는 학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소설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 수백억을 쏟아부은 블록버스터급 영화, 초호화 출연진이 나오는 미드, 영드도 좋지만 저는 소소하게 스마트폰 가지고 단편소설, 장르소설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소설, 영화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거 보시고 2차 세계대전 컨텐츠를 다시 쭉 훑어보시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장르소설, 내동나옵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본 소설입니다. 요즘 장르의 유행은 환생과 빙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기를 꽉 채우고 병장으로 전역한 한 한국 남성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독일군 장교로 환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혼란기도 겪고 전쟁을 관통하는 핵심 작전, 전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중심인물로 성장해 나가죠. 우리가 지금까지 컨텐츠에서 다뤘던 그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에 이 사람이 다 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밀떡인 거예요. 밀떡. 특히 독바. 그래갖고 독일군 무기 장비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래갖고 독일군 내에서 중요 인물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뭐 하냐면 나치의 발흥을 막아요. 그래갖고 독일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강대국으로 성장시키고 유럽의 아사리판에서 살아남게 만들죠. 저 이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읽고 제가 생각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천하의 고수는 제하에 응거해 있구나. 우리 저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 제가 생각도 못한 거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그거 보고 저도 공부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소설을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장르 소설이라고 했는데 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그러죠. 혹은 가상 역사 소설. 찾아보면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소설은 이걸 겁니다. 높은 성의 사내. 무려 필립 K. 딕이 쓴 높은 성의 사내. 필립 K. 딕 아시죠? 블레이드 러너, 토탈 리콜, 마이너리티 리포트. 저 이거 다 10번 이상 봤어요. SF의 거장이죠. 이 앞에 거론한 소설들처럼 높은 성의 사내 역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미드로 나와서 굉장히 유행했죠. 내용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다. 아찔하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배경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동쪽을 독일이 지배하고 있고 서쪽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은 또 1960년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역사 속에서 1960년대 어떻습니까?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하고 소련이 세계를 양분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1960년대인데 소설 속에서는 독일하고 일본이 세상을 양분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거리긴 하지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비서인 마르틴 보어만, 얘가 이제 총통에 올라요. 독일이 뛰어난 과학기술을 계속 살려가지고 1960년대인데 우주를 개척을 하고 태양계 내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 와 있어요. 이런 게 흥미롭고, 전 지구적으로는 아직도 식민 시스템, 노예제가 남아있어요. 아프리카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대부분의 민족이 노예의 처지로 남아있다는 설정이 굉장히 소름 끼치죠. 그 안에서 다루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만약 if를 여기다 막 if 엄청 넣은 거예요. 만약에 독일과 일본이 미국이 현재까지 누려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짱으로서의 이득을 누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가지고 그 설정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재밌어요. 소설 속의 주제도 재밌어요. 전 세계를 양분했지만 독일하고 일본이 결국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 체제의 모순, 독일하고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빈약하잖아요. 독일의 그 나치, 일본의 뭐 대동아 공영권, 정말 유치하고 이게 인간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빈약해갖고 이데올로기도 망하고 또 점령당한 주요 민족들이 그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멸망하고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설로 봐도 되고 미드로 보셔도 되고요. 이런 소설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영화죠. 현대 예술의 총화라고 하는 영화, 기념비적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영화인데 1960년에 개봉했는데 저는 왜 그 개봉관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거대한 원판 뒤에 흘러가고 무슨 호버크래프트 같은 거 조종하면은 돌면서 이렇게 시간을 여행하는 그 영화예요. 2차 세계대전을 영화에 집어넣은 시간 회기물 중에 이게 아마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원래는 이거 1895년에 출판했던 그 SF의 거장 허버트 조지 웰스의 기념비적인 작품 타임머신을 오마주한 거예요. 기본적인 그 스토리는 비슷한데 구체적인 그 디테일이 다르죠. 타임머신의 주인공이 몇십만 년 후에 미래로 갔다가 거기서 너무 놀랐고 뭘 호로록 잘못 눌렀는데 과거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로 가는데 이 당시에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을 살짝 찍고 나와요. 영화 속을 보면 1940년 6월 19일이라고 또르르륵 하고 딱 시간이 맞춰지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대형 비행선이 떠 있고 공중 폭격을 하고 있고 도시가 파괴되고 있고 대공사격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게 디테일이 안 맞아요. 1940년 6월 19일이면 6월 14일에 독일군이 파리 점령한 후에 프랑스 내륙으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행선이 날아다니고 막 폭격하고 뭐 호로록 쏘고 그거 그냥 없이 그냥 유럽은 그냥 항복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1960년작 타임머신은 고증이 좀 떨어진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내가 그때로 날아가서 전쟁사 고증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영화고요. 이 영화 제목 때문에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최후의 카운트다운, 1980년작. 가상 역사, 대체 역사를 영화로 다루고 싶을 때 어떤 영화적인 장치를 써야 흥행도 보장하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지 않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무게나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2차 대전은. 그러니까 이거를 쫙 하나의 스토리로 몰아넣는 거야. 일관되게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그 대신 뭔가 비평가들의 비판이 될 만한 거는 화려한 출연진으로 메꿔버리는 거지. 이게 머리를 잘 쓴 영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현대 미국의 1980년대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 버뮤다 삼각지로 들어가고 뽀로로로로로로로롱 해가지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날아간 시공간이 언제냐면 진주만을 일본군이 때리기 직전에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갈등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에 개입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마,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아니까 역사를 일본군 함대를 미리 가서 때려가지고 선제 타격해서 미군과 미국 시민의 그 큰 피해를 우리가 막자. 일본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일본 때리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하면서 니네 국방TV 순상밀떡 안 봤어? 거기에 보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거는 진주만 공격을 받아서 참전하는 거잖아. 우리가 일본 애들 몽창 이렇게 때려가지고 진주만 얘들이 공격 못하면 미국의 참전이 늦어지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해요. 이 버튼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뭐라고 끌고 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독이 뭘 집어넣냐면 초호화 출연진들의 그 주연 배우들의 그 외모와 연기력, 이걸로 이제 하고 이제 그 러브 스토리 하나 탁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막 끌고 가다가 결국에 스토리가 너무나 어려워지면 항상 하는 거 있죠. 마지막에 데우스 그 마키나? 그 천상에서 신이 내려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 있죠. 갑자기 막 그래 결심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때리자 가는데 갑자기 뾰로로로로 하면서 현대로 돌아요. 1980년대로. 그럼 끝나요. 영화가 굉장히 실없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방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게 재미없는 것 같은데 흥미롭고 배우들의 연기력을 좀 보고, 무엇보다 지금은 조금 흥미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실제 항공모함에서 실제 미군의 최신 전투기들이 막 뜨고 나르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장면 보는 거 하나로 영화 표값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이걸 봤어요. 제가 스타트rek의 광팬인데 1967년 그 시즌 1 28화에 영혼의 변경에 있는 도시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스타트rek의 이 에피소드가 제2차 세계대전이 핵심 스토리예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스타트rek과 그 승무원들이 시간 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존재에 도달을 해요. 이게 영혼의 수호자라는 건데, 이 영혼의 수호자한테 온 이유가 뭐냐면 뒤틀린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예요. 그 앞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승무원 중에 한 명인 그 군의관이 과거에 어디론가 날아가서 다시 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있어야 될 행성연합이라는 중요한 집단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영혼의 수호자를 통해서 1930년대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군의관이 1930년대에 뉴욕에 가서 어떠한 한 사랑스러운 여인의 죽을 운명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살려놨기 때문에 그게 도미노처럼 태평양의 나비의 날갯짓처럼 그게 다 이어져갖고 결국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늦추게 됐고, 참전을 늦추게 되니까 독일이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을 했고, 그래갖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고, 그게 막 이어지다 보니까 먼 미래에 인류 우주 평화의 상징인 행성연합이라는 그 집단의 소멸로 이어졌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전형적인 타임 패러독스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플롯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커크 함장이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 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타임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실제 에피소드 28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설과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 하나를 딱 뽑아내라. 그러면 뭘 뽑을까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욕망 중에 과거를 바꾸고 싶은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누군가 개입해서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의 중간 어디쯤을 탁 잡거나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의문으로 시작하는 소설하고 영화인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는 다른 관점도 있어요. 높은 성의 사내에서 보여주는 관점은 조금 다르죠. 2차 세계대전에서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축국이 이겼더라면 얼마나 지금 개판이 돼 있고 우리가 힘들까? 뭐 이런 거, 상상의 나래를 펴게 만드는 대체 역사 소설들, 이런 것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의외로 숙명론이나 체념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숙명론, 나쁜 체념론이 아니라 히틀러를 죽여도 결국에는 그 뒤를 이은 어떤 빌런이 나타나갖고 그 권좌를 이어받아갖고 더하고 덜할 뿐이지만 전쟁이 났을 것이다. 결국 학살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소설과 영화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한두 가지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는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거대한 물결이 되기 전에 그 앞에 지류에서 어디 물꼬를 막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버리면 전쟁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작품에 반영된 것도 있긴 있죠. 하지만 스타트랙 아까 소개해드린 영혼의 변경에 있는 도시,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 지류를 살짝 죽을 여자를 구했더니 그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바랐던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이런 시간물, 공상과학 소설, SF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를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 공통된 욕망 때문이죠. 거기 가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걔를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초등학교 동창 3년 만에 만나갖고 술자리에서 나온 그 종목에 수천만 원 안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바꾸고 싶은 순간들이나 사건들이 있죠. 왜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결국은 과거를 바꿔서 나의 현재를, 미래를 더 나은 어떤 무언가로 바꾸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런 욕망은 우리가 전쟁사, 전투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그걸 갖고 현재하고 미래를 더 낫게 바꿀 수는 없을까? 이것 때문에 전쟁사를 공부한단 말이죠. 그게 국가나 사회를 바꾸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공적인 야망이든 아니면 내 자신의 일상이나 직장에서의 처세를 바꾸고 싶은 그거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뭔가 더 나은 어떤 상태로 고양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소설과 영화에, 또 그러한 욕망이 전쟁사 공부와 전투 사례 학습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전쟁사, 전투 사례 탐구는 철저하게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가지고 전쟁을 반드시 예방하겠다, 다음 전투에서 꼭 이기겠다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이 전쟁사를 연구하고 전투 사례를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거나 괴팍한 취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피와 살이 튀고 수십 명, 수천만 명이 죽는 교전, 전쟁의 탐구를 이거 재밌는데 이건 너무나 이상해진다는 거죠. 전쟁사의 연구, 전투 사례 탐구는 전쟁을 예방하겠다, 다음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지금까지 2년 가까이에 걸쳐서 진행했던 존 테일의 제2차 세계대전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간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가능한 한 1차 사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존 테일이라는 별명을 많이 좋아해 주신 거잖아요. 전쟁사의 탐구가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괴팍하게 흐르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나 한가한 취미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제작진이나 애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이나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본 거라고 재밌었다 그리고 쇼핑하듯이 다른 데 가갖고 다른 컨텐츠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거 한 번 본 분들은 다른 데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거 다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시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복습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인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도 좋고요. 만약 저기서 미국의 참전이 늦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미군의 참전을 늦추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좀 덩어리가 큰 질문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분명히 국방이나 외교 안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는 실제 전쟁 예방, 전투 승리에 도움이 될 만한 통찰과 직감이 주어질 겁니다. 이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흔하게 있는 그 소모적인 감정 싸움. 직장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갑질하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직장 상사들. 조직에 꼭 하나씩 있는 그 빌런들. 그들과의 대결에 도움이 되는 방정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순상밀톡 제2차 세계대전사를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신선한 소재와 주제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